예, 제20회 차세대 보안 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메가존과 아카마이가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아카마이 코리아 강상진 상무께서 데이터의 무한 개방 시대에 알맞은 보안 트렌드를 주제로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등 시행에 따라 보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실 예정입니다. 강상진 상무를 모시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무님, 아카마이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예전부터 이제 CDN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CDN뿐만 아니라 보안 쪽에도 상당히 많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CDN과 보안 무슨 연계가 가능하지? 혹시 뭐 시너지가 있나? 약간 요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혹시 요런 궁금하신 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으신지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카마이는 CDN 업체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아카마이 코리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매출 동향을 보면요. 전통적인 CDN뿐만 아니라 보안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고 아카마이 내부에서도 많은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CDN 업계와 이 보안 업계가 어떻게 시너지가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CDN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 세계에 배포된 인텔리전트 플랫폼이라는 약 35만 대의 엣지 서버를 통해 엣지 컴퓨팅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보안이 어떤 위협이 증가를 하면서 이 캐시 서버들을 웹 방화벽 서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웹 방화벽을 엣지 서버에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엣지 서버를 통해서 웹 방화벽 역할을 하면서 그 공격 자체도 사용자 주변에서 방어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먼 곳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너지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웹 방화벽뿐만 아니라 뭐 디도스, 그다음에 복 관리 솔루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그다음에 세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보안 영역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가 이제 CDN뿐만 아니라 보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게 네. 되셨다라는 설명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많은 그 참석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상진 상무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의 무한 개방 시대에 알맞은 보안 트렌드 발표를 맡은 아카마이 코리아의 강상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서 진행형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제가 금융권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제와 많은 컴플라이언스들이 있는 그런 산업 영역으로 인식을 해오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금융권에서도 데이터 개방의 흐름이 시작이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2019년 초에는 이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지킨다면 금융 서비스에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 중순에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초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장표를 확인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신용정보법인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드릴 마이데이터가 바로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신용정보들을 모두 통합해서 조회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사업화한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3법, 그리고 이 빅데이터 3법을 통해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서 실제로 현재는 많은 금융사, 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 흐름을 보면요. 작년 초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공표가 되었고요.
실제로 개정한 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 봄, 사전 수요 조사 및 포럼 개최가 작년 중순까지 진행됐고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예비 허가를 받은 곳이 선정이 되면서 금년 초부터 추가 예비,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공식화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API 규격과 가이드라인이 공지가 되면서 이것을 사용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개발사와 금융사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API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어떤 스크래핑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식의 정보 수집은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데이터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 자기의 이제 신용정보, 금융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 증권사, 그 다음에 은행, 상당히 많은 기관에 제 금융정보가 배포가 돼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제 일부 금융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을 뿐인데요. 그런 것들을 나의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모두 수집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 정보를 보여준다든가 그거를 근거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데이터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금융 데이터가 단순히 금융사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있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주인은 금융사가 아닌 바로 개인, 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재활용이 일어나고 비단 금융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어떤 커머스, 즉 뭐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어떤 통신회사, 의료사, 교통 등 여러 가지 나의 금융 정보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영역의 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부가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터 개방의 필수 요소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뭘까요? 바로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PI는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이기종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보통 HTTPS를 사용한 RESTful API를 통해서요. API 서버를 통해서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API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요. 그 전달해 주는 포맷 역시 JSON이나 XML 등 정해진 규격의 응답 포맷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많은 작은 서비스들을 API화하여 만들고 이것들을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서비스 방식을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줄여서 MSA라고 부르고요. 상당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MSA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의 핵심은 바로 RESTful API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PI들을 마치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API들을 라우팅 처리를 해주고 캐싱을 하고 어떤 보안적인 요소를 지켜주는 게 바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카마이도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저희 금융사, 그 다음에 공공, 여러 가지 저희 고객사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 API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때로는 네이티브 앱, 때로는 웹페이지, 때로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모든 API는 첫 번째 관문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 API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주변에 아카마이가 촘촘하게 배포된 35만 대 서버에 있는 엣지 서버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엣지 서버는 과거에 CDN 서비스만 저희가 제공할 때는 캐시 서버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캐시 서버를 API 게이트웨이로도 활용하고 뒤에서 설명해드릴 웹 방화벽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API의 올바르지 않은 요청에 대한 보안적인 요소도 사용자 주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걸러진 순 트래픽들은 이 엣지 서버를 통과를 해서 고객이 준비해 놓은 마이크로 서비스, 즉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API 서버로 연동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PI 보안과 API 캐싱, 그리고 API 인증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API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API 게이트웨이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API 서비스, 데이터 개방 흐름에 맞는 AP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빠른 API 응답도 중요하고요.
API의 안전한 요청과 안전한 응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솔루션 셋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카마이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상품군과 API 게이트웨이 상품군, 그 다음에 전통적인 CDN, 캐싱과 가속, 프로토콜 최적화를 지원하는 아이온이라는 상품군으로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메가존께서도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방 시대의 IT 환경에서요.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자는 타임 투 마켓을 지켜야 되고요. 시장 적시성이죠. 무엇보다도 서비스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포털, 소셜미디어, 어떤 인스턴트 메신저들이 뭐 잘 운영되다가도 가끔 한두 시간씩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00% 가용성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관리도 상당히 잘 돼야 되고요. 서비스에 대한 보안도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요. 무언가 통합된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API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API 게이트웨이의 어떤 조건으로 존재하면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개발이 됐으면 하고요. 빠른 통합과 배포, 데브옵스 방식의 CI/CD, 그 다음에 개발 표준화, 역시 개발자 또한 시큐어 코딩을 통한 보안을 지켜야만 됩니다. 또 인프라를 담당하는 인프라 담당자 같은 경우는요. 인프라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딜레이 되지 않도록 성능 재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DN도 사용하고 가속 솔루션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시스템이 피크 트래픽 이상의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서비스 연속성 역시 가용성에 대한 고민, 보안은 이 세 개의 관리자가 모두 지켜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이 가장 상당히 중요한 API 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들이 활용이 되면서요,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고 빠르게 보안을 지키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온프레미스 방식보다 클라우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 클라우드 위에서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PC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어떤 트래픽을 조회하고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접속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히트 단위로 보면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바일 서비스가 훨씬 많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나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방식에서 탈피하면서 클라우드 방식의 그다음에 IaaS, PaaS, SaaS 기반의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개방 시대의 IT 환경에서는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런 필요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범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시장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준비라든가 서비스 준비에 시간을 뺏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시대에 알맞는 적절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배트 전만 하더라도 보안이 겁나서 클라우드 도입이 어렵다.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는데 보안으로 뚫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공격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공격의 날로 바뀌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채택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디도스 공격, 웹 공격, 인증 도용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을 모두 방어해야 되기 위해서는 단일 솔루션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방어가 복합적으로 조합된 클라우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에서 엣지 보안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 SASE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 모델, 데이터 센터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ISP 회선을 임대를 하여 SaaS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연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N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보들을 많은 엔드 유저에게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은 재택근무나 해외 출장 중에
접속하기 위해서 리모트 액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보안 네트워크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세시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시는 Secure Access Service 엣지고요. 안전한 접근을 이 엣지를 통해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엣지는 클라우드보다 좀 더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그런 최끝단의 서비스, 지금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엣지 컴퓨팅과 유사한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시는 기존에 분리해서 관리하고 운영했던 네트워크 보안과 네트워크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합친 그런 개념을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보안 쪽에는 캐스비라고 해서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보안 브로커고요. 그 다음에 보안 웹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방화벽,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 제로 트러스트, VPN 등의 네트워크 보안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SD-WAN, 그 다음에 CDN, 그 다음에 캐리어 이통사의 어떤 회선이라든가, 회선 사업자의 어떤 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확보한다든가, 또 상당히 많은 라우터라든가 스위치라든가 방화벽, 이런 네트워크 벤더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레거시 컴포넌트들이 모두 합쳐진 게 바로 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티는 어떤 그 보안이 필요한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기존에는 네트워크 중심, 아이디 패스워드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VPN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의 VPN 클라이언트가 저희 데이터 센터에 우리 데이터 센터의 VPN 서버에 올바른 주소를 가지고 한 번의 인증을 통해서 접속이 완료되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네트워크 접속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아이덴티티 인증 중심의 그 접속은요, 네트워크 인입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방식으로 안전하게 접속을 했어도 애플리케이션별로 내가 사용 권한이 있는지, 내가 등록된 부서가 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이 있는지, 접근했을 때 뷰어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은 에디터 권한이 있는지, 이렇게 나의 인증과 나의 디바이스, 그다음에 나의 어떤 부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 정보를 통해서 인증 관련해서 인증 중심으로 네트워크 액세스하는 방식을 아이덴티티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온프레미스 장비보다는 클라우드 방식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로 완전 관리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엣지 컴퓨팅, 좀 더 사용자 주변에 있는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 엣지는 사용자 주변에 소수 있다고 해서 엣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 주변에 사용자가 많은 그런 지역에는 항상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5만 대 엣지 서버가 현재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엣지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보안과 성능을 지켜주고 있고요. CDN 사업자로서는 가장 많은 엣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평상시 15%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다거나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스트리밍 이벤트가 있을 경우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까지도 아카마이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엔드 유저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트래픽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시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대로 이렇게 네트워크 보안의 공동 프레임워크인데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세시의 수많은 기술 영역 중에서 아카마이가 진행하고 있는, 아카마이가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영역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카마이가 또 랜섬웨어 전문 업체를 인수를 해서 라인업을 보강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안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의 전문 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에는 세시의 또 다른 영역까지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시에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보안 웹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떤 랜섬웨어에 걸린 위험성이 있는 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방지한다거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방지한다거나, 캐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캐싱된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성능과 보안을 제공한다거나 파이어월을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웹 방화벽 역할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트러스트가 없다는 얘기죠.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기존에는 어떤 사용자가 VPN 등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인입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모두 접속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 접근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별 사용자의 디바이스,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사용자의 어떤 이중 인증, 통합 인증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서 좀 더 보안을 엄격히 하겠다. 그래서 보통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는 이중 인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중 인증을 사용을 해서 보안을 겹겹이 레이어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별로 이 사용자는 우리 CRM에 접속해도 됩니다. ERP에 접속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aaS 어플리케이션, 만약에 여러분이 웹 기반의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떤 부서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부서가 아닌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좀 더 세밀한 접근 제어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카마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시면 첫 번째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하면요. 두 번째로 Threat Protection이라고 해서 공격성 요청이 있다면 이것을 차단을 하고요. 세 번째로 디도스나 와프 공격, 즉 앞에서 어떤 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바르지 않은 UDP, TCP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차단하고 나서 올바른 네트워크 연결, 올바른 포트를 사용했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디도스성 공격이라든가 레이어 7 공격이라면 여기서 바로 또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비로소 이 사용자의 인증을 처리하고요.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인증이 올바르지 않다면 서비스로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는 이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하는 URL을 보고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사용자 그 기업의 어떤 LW라든가 AD와 연동해서 부서 정보, 권한 정보에 해당하는 디렉터리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비로소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6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였고 이러한 솔루션을 많은 고객사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먼저 Threat Protection에 사용하는 솔루션이 왼쪽에 있는 Enterprise Threat Protector, 줄여서 ETP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른쪽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인증을 처리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Enterprise Application Access, 줄여서 EAA라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EAA에 대한 세부 슬라이드고요. 회사 내부에서 접속하는 임직원, 그 다음에 재택근무 중인 임직원, 혹은 협력사, 파트너사,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또 다른 사무실에서 접속하는 해외 지사 직원일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아카마이의 어떤 제로트러스트 솔루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싱글 사인온 방식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다단계 인증,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 아이디, 저희가 대표적인 IDP사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IDP사와의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통합 아이디 기반의 인증을 처리를 하고요.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만 뒷단의 서비스, 어떤 SaaS라든가 IaaS 기반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어떤 SSH, 그 다음에 어떤 TCP, UDP 솔루션들,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CRM, ERP, 문서 관리 솔루션들, 다양한 윈도우즈, 리눅스 기반 서버의 어떤 서비스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또 다른 레거시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EAA 커넥터라고 합니다. EAA 커넥터는 사내 디렉토리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자의 올바른 인증을 돕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아카마이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외에 글로벌 보안 동향을 보면요.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부르는 인증정보 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무차별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데서 얻은 아이디 패스워드 조합을 무차별적으로
제공을 하고 대입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API 공격도 증가하고 웹 공격은 언제나 항상 꾸준해서 오와스프 탑10 같은 경우는 항상 뭐 5개 이상의 어떤 공격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스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클린존 서비스라든가 뭐 대피소 서비스로는 네, 현재 공격 볼륨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권에는 또 스크립트 공격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랜섬웨어가 아주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에 반해서 클라우드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향상도 있지만 어떤 용량에서 봤을 때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장비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 트래픽의 볼륨, ISP에서 클린존 서비스로 방어할 수 있는 볼륨보다 훨씬 더 많은 볼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4테라 혹은 1.7테라, 즉 거의 2테라에 가까운 공격들을 작년 올해 방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 센터 집중형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배포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도스 스크러빙 센터 같은 경우도 스크러빙 센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공격에 대한 방어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방어, 여기 왼쪽 그림처럼 어떤 보안 솔루션을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기반의 장비로 방어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방어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넘어가지 않으셨다면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두 겹의 보안 레이어가 설치가 되는데 추후에 클라우드 보안만으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전통적인 보안 장비는 걷어내도 되는 수준의 어떤 보안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방어는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의 보안 전문 인력이 전 세계의 분산된 방어 인프라를 관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고객들을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레이어, 공격 대상은 아카마이가 될 것이고요. 공격 트래픽이 고객 데이터 센터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카마이에서 사전 차단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두터운 보안 레이어를 갖추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용량뿐만 아니라 어떤 새롭게 발견된 공격 패턴이라든가 시그니처 탐지 방식의 어떤 공격 기법이 좀 더 빠르게 추가될 수 있고요. 최근 발견된 보안 취약점, CV 취약점과 관련된 웹 방화벽에 어떤 정책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엣지에서의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서비스의 형태는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IaaS, PaaS, SaaS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주로 리전이라고 부르는 지역적 위치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리전, 그 다음에 뭐 도쿄 리전, 뭐 뉴욕 리전 이런 식으로 대도시 위주로 주로 배포가 되어 있죠. 엣지라는 것은 그 대도시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도시 안에 군 단위로, 구 단위로, 동 단위로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그런 엣지 서버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곳에서 안전하게 방어와 전달을 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그 리전 단위의 방어보다 사용자 주변에 좀 더 촘촘하게 배포된 엣지 단위의 방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트래픽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캐싱된 콘텐츠를 좀 더 사용자 주변에서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어떤 웹사이트의 로딩이 좀 더 빨라지고 그 저지연을 향상하고요. 어떤 레이턴시나 패킷 로스 이런 부분을 모두 방지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컴퓨팅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디지털 엔드포인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디바이스와 좀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 종류를 가지고 있죠. PC, 모바일, 그다음에 태블릿, 그다음에 뭐 IPTV도 있고 인베디드, IoT 장비 상당히 많은 형태의 장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 체제가 있고요. 또 이 디바이스들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아카마이 엣지 컴퓨팅은 이 사용자의 최종 디바이스 정보, 네트워크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좀 더 콘텐츠를 그에 맞게 옵티마이즈하는,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 사용자에게는 JPG 이미지를 웹P 포맷으로 변환하여 약 35%의 빠른 이미지 로딩을 자연적으로 제공을 한다거나,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에 알맞는 이미지 최적화를 전달한다거나, 또 어떤 TCP 프로토콜 기반의 사용자에게는 TCP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전통적인 TCP 프로토콜의 최적화 요소를 통해서 좀 더 빠른 가속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즉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의 적절한 환경에 맞게 콘텐츠를 강화하는 그런 옵션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면 이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웹 공격, 보트래픽, API 위협을 방어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아카마이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안과 그다음에 보안 거버넌스, 콘텐츠 전달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웹 보안을 8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먼저 방어의 규모는 항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위치에 알맞는 접근 제어, 그리고 알려진 공격자는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접근 제어, 그 다음에 레이트 컨트롤을 통해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요청은 악성 트래픽으로 규정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코나 룰셋이라고 부르는 웹에 대한 가시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웹 방어벽에 대한 보안 정책을 개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부분을 ASE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댑티브 시큐리티 엔진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룰 방식의 보안에서 좀 더 인지하고 퍼셉추얼하게 보안성을 제공해드린 서비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싱과 API 발견 또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캐싱이 왜 보안의 요소가 될 수 있냐면, 캐싱을 해야만 오리진 데이터 센터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캐싱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용자의 요청은 다 데이터 CDN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인입이 되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최대한 캐싱이 가능한 콘텐츠를 캐싱 설정을 함으로써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였어도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시달리지 않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8년에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에서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MIT의 응용수학과 교수님이셨던 탐 네이튼 CEO께서 1998년 회사를 창립을 하셨고요. 현재 CEO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그다음에 각종 피파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요. 2018년에는 역사상 가장 최대의 규모 디도스 공격을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개발을 시작했고요. 곧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형태의 아카마이 네트워크를 통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년과 올해 최고의 웹 트래픽 신기록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즉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역사상 가장 많은 볼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코비드 상황에서 그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는 현재 약 135개 국가의 엣지 플랫폼을 배포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0개의 네트워크, 약 3,900개 이상의 네트워크 위치, 그 다음에 35만 대 이상의 엣지 서버를 보유하고 제공을 해드리며 매일 1억 개 이상의 IP가 아카마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고요. 이 1억 개의 IP는 약 13억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매일 7.5 페타바이트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전 세계 7,7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카마이 코리아도 네, 그 기술직과 영업직, 마케팅 많은 부서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8곳의 글로벌 운영센터가 있고요. SOCC라고 부르는 보안관제센터, 그 다음에 NOCC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컨트롤 센터, BOCC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성능이나 어떤 인프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공공 인증의 대표적인 부분인 페드램프 인증을 취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CI DSS 컴플라이언스를 인증을 취득을 하였고 현재도 매년 준수를 하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관리 표준에 알맞는 ISO 27001번, 27002번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파, 그다음에 여기는 나열하진 않았지만 SOC2 이런 상당히 많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도 고객 산업군에 맞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표는 가트너에서 최근 발표한 웹 방화벽,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 장표입니다. 왼쪽에서 보신 게 작년에 발표한 장표고요. 여기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즉 웹 방화벽 솔루션 시장에서 아카마이는 상위 리더군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올해 8월에 발표한 매직 쿼드런트를 다시 보시면 아카마이가 최상위로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말고도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보안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트너를 통해서 최상위 탑 넘버원으로 인정받은 업체는 아카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이거는 클라우드 웹 기반의 어떤 이제 WAAP라고 부르는데요. 웹 공격뿐만 아니라 API 공격에 대한 솔루션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포함했을 때도 아카마이가 1등을 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여 분 동안 아카마이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 좀 더 많은 기회가 돼서 아카마이 서비스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메가존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고요. 아직 코비드-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또는 이제 세시 기반의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혹시 공개 가능한 국내 고객 사례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제가 오늘 발표를 나오면서 해당 고객사에 모두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회사명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현재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와 세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고객사의 산업군은 제조사, 그 다음에 금융사, 공공, 그리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 그리고 이커머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등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이 CC라는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모든 네트워크 보안의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웹방화벽을 사용하시는 고객, 제로트러스트를 사용하시는 고객 모두 합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산업군에 저희 국내에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카마이가 11월에 솔루션 데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저희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고객이 나와서 발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생생한 아마 사용 후기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